파리에 온 걸 환영한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적었어요. 자기 소셜미디어에 직접 촬영한 영상을 올리면서요. 그 영상 속에는 그날 밤 스타드 드 프랑스를 가득 채운 함성이 담겨 있었어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자리에는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가 앉아 있었는데 두 사람 손에 들려있던 건 다름 아닌 아미밤이었어요. 방탄소년단 팬들이 콘서트장에서 흔드는 그 응원봉이요. 중계 카메라가 관객석을 훑다가 우연히 잡은 장면이었는데 그 순간이 공개되자마자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 부부가 일반 팬들 사이에 섞여서 응원봉을 흔들고 있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이 장면이 나온 곳은 프랑스 파리 북부에 있는 스타드 드 프랑스였어요. 프랑스에서 가장 큰 경기장이에요. 수용 인원이 8만 명에 달하는 곳인데 이날은 플로어석 관객까지 더해서 무려 9만 2천 명이 모였어요. 방탄소년단이 데뷔한 이후 지금까지 펼친 수많은 공연 중에서 단일 회차 기준으로 가장 많은 관객이 모인 기록이었어요. 7월 17일 현지 시간 방탄소년단은 이곳에서 정규 5집 아리랑 수록곡들을 중심으로 노나 투데이, 아이돌, 버터, 다이너마이트 같은 대표곡까지 쏟아냈어요. 2시간이 넘는 무대였어요. 이날 공연은 유럽 투어의 마지막 순서이기도 했어요. 몇 달에 걸쳐 이어진 유럽 투어의 대미를 파리에서 장식한 거예요. 리더 RM은 무대 위에서 프랑스어로 이렇게 말했어요. 파리에 다시 오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다.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최고다. 그리고 소나트를 그려 보였어요. 슈가는 조금 다른 감정을 담아서 이야기했어요. 7년 전 똑같은 공연장에서 공연했을 때는 오늘 관객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됐었다고요? 우리 투어 중에서 가장 인원수가 많고 뜨거운 도시였다고. 이 한마디에 그날 파리에서 벌어진 일의 크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같은 무대, 같은 도시인데 7년이라는 시간을 사이에 두고 관객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방탄소년단이 프랑스 파리 무대에 섰던 마지막 순간은 2019년 6월이었어요. 그때로부터 2년이 지났어요. 아니 정확히는 7년이었어요. 그 사이에 방탄소년단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 있었어요. 멤버 전원이 순차적으로 군복무를 마쳐야 했던 시기였어요. 한 팀으로 활동하는 걸 완전히 멈추고 각자 다른 자리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했던 시간이었어요. 가요계에서는 이런 긴 공백이 인기 그룹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늘 따라붙어요. 웬여시 무대를 비운 사이에 팬들의 관심이 식어버리는 경우가 드물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파리 공연이 보여준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공백을 딛고 돌아온 무대. 떠났던 팬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팬들이 모여든 거예요. 구독 안 하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 계시면 지금 눌러주시고 계속 보실게요. 이 반전을 프랑스 현지 언론은 어떻게 봤는지도 짚어볼게요. 프랑스의 대표적인 일간지 르몽드는 이번 공연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멤버들의 군복무로 인한 활동 중단이 그룹을 흔들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멤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단단히 뭉쳐있고 강해졌으며 자신들의 정체성에 확신을 가진 것 같다. 외신이 K-팝 그룹의 공백기를 두고 흔들릴 수도 있었다는 우려 섞인 표현, 다음에 오히려 더 강해졌다는 평가를 붙이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보통은 둘 중 하나예요. 우려가 현실이 됐거나 아니면 그 우려 자체를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거나. 그런데 르몽드는 우려와 반전을 한 문장 안에 함께 담아냈어요. 이 공백기라는 위기를 정면으로 통과해서 오히려 더 단단해진 모습을 보여줬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이 공연장에는 마크롱 대통령 부부 말고도 눈에 띄는 얼굴이 하나 더 있었어요. 프랑스에 거주하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백건우도 가족으로 보이는 이들과 함께 공연을 즐긴 것으로 전해졌어요. 클래식 음악계의 거장이 K-팝 콘서트장 관객석에 앉아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 공연이 얼마나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을 끌어모았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프랑스 현지 매체들도 이날 공연을 주요 뉴스로 다뤘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참석한 대중음악 공연이라는 것 자체가 뉴스가 될 만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원래 국가 정상이 대중음악 콘서트에 얼굴을 비추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에요. 위전이나 이적 문제도 있고 특정 문화 콘텐츠 하나를 정상이 직접 지지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어서 보통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마크롱 대통령은 그런 격식을 완전히 내려놓고 응원봉을 손에 든 한 명의 관객으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스스로 소셜미디어에 올려서 전 세계에 공개했어요. 이어서 이 공연이 열리기까지 어떤 준비 과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여름 방탄소년단의 다음 무대는 어디로 향하는지 계속해서 풀어드릴게요. 이 공연 하나가 열리기까지 사실 보이지 않는 준비 과정이 상당히 길었어요. 유럽 투어라는 게 한 도시에서 반짝하고 끝나는 일정이 아니거든요. 여러 나라를 돌면서 몇 달에 걸쳐 이어지는 대장정이에요. 그리고 이번 아리랑 앨범 유럽 투어는 그 마지막 종착지로 파리를 선택했어요. 수많은 유럽 도시들 중에서도 특별히 파리를 피날레 무대로 정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방탄소년단에게 파리는 단순한 여러 도시 중 하나가 아니었거든요. 2016년 처음 파리 무대에 섰을 때만 해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규모였어요. 당시만 해도 K-팝이라는 장르 자체가 유럽 시장에서는 아직 낯선 존재였어요. 몇천 명 규모의 공연장을 채우는 것도 쉽지 않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 6월, 같은 파리에서 열린 공연에서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 2026년 7월, 7년 만에 다시 선 파리 무대에서는 9만 2천 명이라는 숫자로 화답을 받은 거예요. 숫자 하나만 놓고 봐도 K-팝이 유럽에서 걸어온 길이 고스란히 드러나요. 한 도시, 한 팀을 기준으로 삼아도 10년 사이에 관객 규모가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이번 공연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경기장을 가득 채운 관객의 구성이었어요. 프랑스 아미라고 불리는 현지 팬들은 물론이고 유럽 각지에서 심지어는 대륙을 건너서까지 이 공연 하나를 보기 위해 파리로 모여든 팬들이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어요. SNS에는 스페인, 독일, 영국은 물론 멀리 남미와 아시아에서 항공권을 끊고 왔다는 인증글이 쏟아졌어요. K-팝 콘서트가 이제는 단순히 그 나라 안에서 소비되는 콘텐츠가 아니라 전 세계 팬들이 휴가를 맞춰서 모여드는 하나의 목적지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등장이 다시 한번 의미를 갖게 돼요. 만약 이 공연이 그저 그런 규모의 콘서트였다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굳이 시간을 내서 참석할 이유가 크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9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이고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자리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문화 콘텐츠 하나가 외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무시할 수 없는 파급력을 가진 행사가 됐다는 것. 대통령의 참석 자체가 증명해준 셈이에요. 실제로 프랑스 정부와 관광업계는 K-팝 콘서트 하나가 몰고 오는 경제적 파급 효과에 주목해온 지 오래예요. 공연 티켓 판매는 물론이고 관객들이 머무는 동안 소비하는 숙박, 식음료, 교통, 그리고 관련 상품 판매까지 더하면 단 하루짜리 공연이 만들어내는 경제 효과가 상당한 규모로 집계돼. 프랑스처럼 관광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대형 콘서트 하나를 유치하는 것 자체가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강력한 카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공연에는 또 하나 특별한 배경이 있었어요. 바로 방탄소년단의 군복무 공백기였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멤버 전원이 순차적으로 입대해서 북방의 의무를 맞춰야 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이 기간 동안 팀으로서의 활동은 사실상 멈춰 있었어요. K-팝 산업에서 이런 장기 공백은 굉장히 위험한 변수로 여겨져요.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는 시장이다 보니 몇 년만 자리를 비워도 그 사이에 새로운 그룹들이 치고 올라오고 팬들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방탄소년단은 이 공백기 이후 완전체로 복귀하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규모의 무대에 서고 있어요. 이번 파리 공연이 그 증거였고 르몽드가 짚었던 더 단단해지고 강해졌다는 평가도 바로 이 지점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위기라고 여겨졌던 순간을 통과하고 나니 오히려 그 위기 자체가 팀의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는 해석이에요. 이어서 이 두 차례 파리 공연이 끝난 뒤 방탄소년단이 곧바로 향하게 되는 이 두 무대 사이에는 물리적으로도 상당한 거리가 있어요. 파리에서 공연을 마치자마자 비행기로 대서양을 건너야 하는 일정이에요. 시차 적응할 틈도 없이 곧바로 다음 준비에 들어가야 하는 강행군이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이런 일정을 소화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팀이 얼마나 탄탄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군복무 공백기를 거치면서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다시 다잡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연달아 이어지는 대형 무대들로 증명되고 있는 셈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일정의 배경에는 K-팝을 둘러싼 산업 구조의 변화도 함께 자리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음반 판매량이나 음원 순위가 한 그룹의 성공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얼마나 큰 경기장을 채울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상징적인 무대에 초청받는지가 오히려 더 중요한 지표로 떠오르고 있어요. 콘서트 하나가 만들어내는 경제적 파급력, 그리고 국제 행사에서 갖는 상징성이 음반 판매량 못지않은 무게를 갖게 된 거예요. 이런 기준으로 보면 이번 여름 방탄소년단이 그려내고 있는 궤적은 K-팝 산업 전체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정표라고 볼 수 있어요. 한 나라의 정상이 관객으로 앉아있는 콘서트장에서 전 세계가 지켜보는 스포츠 행사의 무대로 곧바로 이어지는 여정이니까요. 다음 무대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무대가 왜 또 한번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밖에 없는지 계속해서 풀어드릴게요. 이번 파리 공연이 끝나자마자 방탄소년단은 다음 목적지로 곧장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바로 미국이었어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 무대에 서기 위해서였어요.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지켜보는 무대 중 하나예요.
한 나라의 축구 국가대표팀도 아니고 한 나라의 대통령도 아니고 K-팝 그룹이 그 무대의 주인공으로 서게 된 거예요. 파리에서 9만 2천 명의 관객 앞에 섰던 무대가 끝나자마자 전 세계 수억 명이 지켜볼 무대로 곧바로 넘어가는 일정이었어요. 이 두 무대를 나란히 놓고 보면 방탄소년단이라는 팀이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나요. 한쪽에서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응원봉을 들고 팬의 자리에서 그들을 맞이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스포츠 최대 행사에 얼굴을 맞게 되는 거예요. 문화 콘텐츠 하나가 외교의 영역과 스포츠의 영역을 동시에 가로지르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에요. 이런 흐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K-팝이라는 장르가 처음 해외 시장에 나갔을 때만 해도 일부 마니아층이 즐기는 하위 문화 취급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상급 정치인이 콘서트장을 직접 찾고 세계 최대 스포츠 행사가 K-팝 그룹에게 하프타임 무대를 맡기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 변화의 중심에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사실은 단순히 한 그룹의 성공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져요. K-팝이라는 장르 전체가 전 세계 대중문화 지형에서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지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자리까지 오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앞서 짚었던 군복무 공백기가 대표적이에요. 멤버들이 하나둘 입대할 때마다 K-팝 업계 안팎에서는 걱정 섞인 시선이 따라붙었어요. 한 명씩 순차적으로 빠지다 보니 팀으로서의 활동을 완전히 멈춰야 하는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졌고, 그 사이에 시장의 트렌드도 팬들의 관심사도 빠르게 바뀌어갔어요. K-팝처럼 회전이 빠른 산업에서 몇 년의 공백은 결코 작은 리스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방탄소년단은 이 공백기를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돌아온 멤버들은 무대 위에서 더 단단해진 모습을 보여줬고, 팬들은 그 공백을 기다림으로 채우며 오히려 더 두터운 결속력을 다졌어요. 파리 공연에서 나온 9만 2천 명이라는 숫자와 르몽드가 짚었던 더 강해졌다는 평가는 바로 이 시간을 통과해서 나온 결과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흐름은 이번 유럽 투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파리를 끝으로 유럽 일정을 마무리한 방탄소년단은 곧바로 북중미 월드컵이라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무대로 옮겨가요. 유럽에서 다진 활약을 그대로 이어받아 이번엔 축구라는 전혀 다른 영역에서 또 한 번 전 세계의 시선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 여름 동안 유럽의 대형 경기장과 월드컵 결승전이라는 지구촌 최대 행사를 연달아 무대로 만들어가고 있는 셈이에요. 이어서 이 모든 흐름을 정리하면서 파리의 그날 밤 대통령이 들었던 응원봉이 왜 그렇게 큰 울림을 남겼는지 마무리해볼게요. 다시 그날 밤 스타드 드 프랑스로 돌아가 볼게요. 9만 2천 개의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채우고 무대 위에서는 멤버들이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오가며 인사를 건네던 그 순간이요. 그리고 관객석 어딘가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 부부가 응원봉을 들고 있었던 그 장면이요. 이 장면이 특별했던 이유를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원래 국가 정상이 대중음악 공연장을 찾는 일은 흔치 않아요. 의전과 일정, 정치적 해석까지 고려해야 하는 자리라서 보통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마크롱 대통령은 그런 격식을 내려놓고 응원봉을 든 한 명의 관객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스스로 촬영해서 전 세계에 공개했어요. 이게 단순히 한 정치인의 개인적인 취향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날 모인 9만 2천 명이라는 숫자가 증명해줘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굳이 시간을 내서 찾아갈 만큼 이 공연이 갖는 무게가 커졌다는 뜻이니까요. 7년 전 같은 도시에서 관객의 절반 정도만 채웠던 무대가 지금은 대통령까지 관객석에 앉히는 무대로 바뀐 거예요. 이 7년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떠올려 볼게요. 멤버 전원이 순차적으로 입대해서 국방의 의무를 마쳤던 시간, 팀으로서의 활동이 완전히 멈췄던 공백기, 그리고 그 공백을 걱정 섞인 시선으로 지켜봤던 업계와 팬들. 이 모든 시간을 통과하고 돌아온 무대에서 방탄소년단은 걱정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떠났던 팬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팬들이 모여들었고, 프랑스의 대표 이간지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다는 평가를 남겼어요. 위기라고 불렸던 시간이 결과적으로는 팀을 더 강하게 만드는 시간이었던 셈이에요. 그리고 이 파리의 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바로 다음 무대는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예요. 축구 팬이든 아니든 전 세계가 동시에 지켜보는 그 무대, K-팝 그룹이 주인공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파리의 대형 경기장에서 월드컵 결승전이라는 지구촌 최대 행사까지 같은 여름 안에 두 개의 역사적인 무대를 연달아 채워가고 있는 거예요. 7년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림이에요. K-팝이라는 장르가 하위 문화 취급을 받던 시절이 있었다는 걸 떠올리면 지금 이 흐름이 얼마나 멀리까지 왔는지 실감이 나요. 그날 밤 마크롱 대통령이 들었던 응원봉 하나가
정치와 문화, 국경을 넘나드는 지금의 K-팝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순간들 놓치기 싫으시면 구독이랑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